네, 더 이슈입니다. 일단 주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급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걸까요? 지금 보면은 유난히 경찰서 출입이 잦습니다. YG 소속 스타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게 되면서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발되고 있고요. 여기에 SM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시가총액 1위로 또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분기별로 아티스트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실적도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실 엔터주는 올해 기대를 모았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블랙핑크가 가장 높네요. 지금 채널별로에서는 BTS도 함께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점검했을 때는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몇몇 종목들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 종목들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봐주세요. 예, 네. 3, 4 다 볼 건데요. 먼저 SM입니다. SM은 작년 3분기에 이익 전망이 좀 하향되게 되면서요. 당시에 10월 달에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락 양상이 전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엑소가 정규 5집 선주문만 100만 장, 110만 장 정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좀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 연말 공연 이슈라든지 또 공매도 관련해서는 그 즈음에 10월 말 즈음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주식 대여 서비스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 공매도 타깃이었던 이 종목군도 같이 좀 약간의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복됐던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들어서 이제 실적 우려가 또 전개가 됐었고요. 네. 최근 발표된 4분기 실적 보시면 이제 자회사 부진 나오면서 어닝 쇼크로 본업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잘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본사만 넣고 보면 자회사 포함한 연결 실적으로는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G 엔터인데요. YG는 실적 전망 하향 나오면서 작년 10월장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안 좋았어요. 한 23% 정도 밀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유튜브 트래픽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인가요? 이런 거라든지 BTS 쪽 이슈도 순환되면서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버닝썬 이슈가 올 들어서 터졌고, 그리고 나서는 4분기 실적 부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1월달 급락, 또 2월달, 3월달도 좋지 않은 흐름이 YG에는 연결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JYP는 역시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10월달에 실적 전망 하향이 나오면서 30% 급락이 났었고요. JYP도. 근데 당시 기억해 보시면 작년 10월장이 코스피가 거의 10몇 프로 빠졌잖아요.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월간 기준으로. 그래서 워낙에 10월 장은 안 좋았었는데요. 각 사별로 보면 그런 심리도 있겠고, 실적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30% 밀렸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재 3만 원대를 중심으로 좀 등락이 JYP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만 보시면 지금 실적 이슈로 등락은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장은 워낙에 좀 글로벌하게도 안 좋았었고, 연말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역시 실적 이슈로 다시 등락이 전개되고, 아티스트 신작 발표라든지,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들 역시 해외 활동 이슈들이 호재로 작동했냐 안 했냐가 주가를 더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버닝썬 이슈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 YG 같은 경우는 승리가 연예계 은퇴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는 오늘 3사 중에서는 제일 흐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련돼 있었던 어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슈는 승리라는 이 소속 이 아티스트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그 인스타그램인가요? 거기 하여튼 SNS에 올리게 되면서
그런 관련된 윤리적인 이슈들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 조금은 소멸되려는 국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뭐 빅뱅의 활동이 어떻게 될 건가 또 팬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워낙에 뭐 핵심 그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자주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엔터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핵심 3사의 메리트 좀 실적을 한번 비교 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3사 중에서 보면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만 놓고 보면요. 엔터 3사 중에 기대치를 충족했고 그거보다 잘 나왔던 쪽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잘 나왔던 쪽은 JYP가 유일합니다. JYP를 보시면 4분기에 매출이 360억 해서 직전 연도보다 6%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상치만큼 나온 거고요, 매출은.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10%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98억 정도 하면서 직전 연도보다 한 30%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좋았었고요. 잠깐 JYP를 슬쩍을 설명을 드려보면 음원 쪽하고 음반 쪽이 매출이 한 20% 넘게 성장이 됐었고 콘서트 관련된 쪽도 매출 성장이 한 40% 이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 마진, OP 마진은 27%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1년 전보다 한 5% 정도 네. 마진이 개선됐었던 거고요. 네. 이 마진 개선된 부분은 아까 이런 실적 성장 부분도 있습니다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여도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고마진 이런 부분들 사실 유튜브는 특별하게 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마진 자체는 아주 강력할 거고 글로벌하게 지금 뭐 다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증분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그 유튜브 자체 매출 성장만 보면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연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대체로 SM이나 YG나 JYP나 다 3사 다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영업이익 증분이 SM은 올해 626억 하면서 작년보다는 한 18%가량 증가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순익 전망도 한 400억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잠깐 읽어드리면 PER은 SM이 22배 정도이고요. 그리고 PBR이 예전에 2016년도에 뭐 150배 갔던 때랑 비교하면 예, 상당히 낮죠. 지금은 저렴한 거고요. PBR은 2.17배, ROE는 1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G인데요. YG는 증분만 보면 제일 셉니다. 영업이익 증분이 올해 248억이니까 한 130% 정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나와 있고요. 밸류는 퍼밸류 30배 정도, 2016년, 15년과 비교하면 조금 높게 난 나와 있죠.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PBR은 1.9배 수준, ROE는 6.5%. 그러니까 조금 SM보다는 뭐 메리트는 떨어진다,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SM이 좀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JYP인데, JYP는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일단 좀 겸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JYP는 지금 영업이익 증분으로만 놓고 보면, 한 60% 정도? 458억이니까요. 올해가 2018년이 200억대 후반, 그리고 올해는 이제 거의 한 460억 나오기 때문에 증분 괜찮고요. PER은 한 30배 정도, 옛날 15, 16, 17 시즌과 비교해서 아주 센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PBR은 한 7배 수준 나와서 좀 높아는 보이는데 ROE가 한 30%까지는 받쳐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실적 전망으로 해서 좀 종합해 보면 SM은 그냥 안정적인 정도고요. 성장성 고려했을 때는 JYP가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지금 시총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여러 가지 표를 비교해 봐도 탑픽은 JYP가 될 것 같아라는 게 또 확연하게 뭐 성장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허연님은 어떤 아이돌 그룹 좋아하세요? 아이돌 그룹이요? 네. 저는 이제 아니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송 준비라든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어디 이제 사역하는 일이 있어서 음악의 어떤 그 흐름을 보려고 사실 저는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네,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다 듣죠. 근데 그 시대별로 그 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패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지금 가수들 음악 대체로 다 좋아하고요. 뭐 유럽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 음악도 많이 듣고 네. 그렇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일본에서 오리콘 주간 앨범 1위 기록했고, 뭐 마돈나급의 인기다, 뭐 돔 투어도 다 매진이 됐다라고 네네, 하는데 네네. 이렇게 핵심 아티스트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유튜브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매출이 나와서가 아니라 어쨌든 글로벌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또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네. 주목하고 있는데 간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좋죠. 네, 네. 공략하기도 좋고. 많이들 그렇죠. 아마 네. 보실 겁니다. 네. 근데 글로벌화로 인해서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제 5G 있고 그리고 애플도 이제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낙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컨셉은 일단 유튜브랑 1인 미디어 콘텐츠 MCN으로 정리가 될 텐데 유튜브는 일단 2007년도부터는 이제 애드센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을 해서 그 창작자랑 이 수익 배분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광고 관련된 부분들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디지털 쪽에서의 광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이건 추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예상치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합계가 안 됐기 때문인 것 같고요. 완전하게는 또 후행하면서 따라오니까. 근데 디지털이 이미 방송 쪽을 넘어섰고요. 근데 방송과 디지털은 약간 좀 뭐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도 있습니다만 굳이 나누자면 디지털이 일단 방송을 압도해서 기준으로 보면 한 4조 원 초반 정도에서는 둘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디지털이 추월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네. 글로벌하게도 추세는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대세입니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대체로 그 실시간 방송도 많이 보시지만 TV로 전통적인 TV로 많이 보시지만 그게 이제 좀 단말기가 워낙에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MCN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 들리는데요. 어쨌든 우리 엔터사들도 유튜브가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BTS가 그렇고요. 또 상어 가족으로 핑크퐁, 네. 삼성출판이나 뭐 네. 이런 쪽들 올랐던 거 생각해 보면 관련주 급등이 왜 이제 그렇게 강력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10대, 20대들은 이분들은 보면 이제 이동할 때도 SNS로 많이 보기도 하고 페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근데 제가 보는 10대들은 대체로 뭐 대중교통에서 보면 인스타랑 페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는 좀 더 폭넓게 기성세대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초록창에서 검색하던 걸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궁금한 거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제작 영상 UCC가 주로 소비가 되는 층이 이제 10대, 20대인데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 전략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겠고요. 음반이나 공연 활동도 이제 오늘 점검하고 있는 엔터 3사에는 중요한 수익원이 분명한데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략을 펴나가는지도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5G 상용화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통신 사업자들이 컨텐츠 업자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제조업체로 보면 현대차가 현대제철까지 쇳물을 녹여서 강판까지 만드는 것처럼 수직 계열화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죠. 통신 사업자가 인프라는 있고 컨텐츠가 이제 필요해서 그걸 없었을 때는 그냥 가져다가 일종의 좀 수수료를 내고 아니면 이용료를 내고 어떤 판매를 했다고 유통업자 했다고 하면 지금은 바로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좀 더 마진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요. M&A를 하는 것 같은데요. 디즈니가 713억 달러의 21세기 폭스 인수했던 건이라든지 컴캐스트가 스카이 인수했던 건,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LG 우플이 CJ 헬로 가져간 거, 이런 것에서도 그런 추세들은 확인되고요. 종합해 보면 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플랫폼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하게 5G 기반의 어떤 많이 깔리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컨텐츠가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엔터랑 오락문화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5G 기반의 인프라, 그 컨텐츠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쪽으로도 그래 개발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좀 자료를 보시면 국제음반산업협회 IFPA 자료를 보시면 재작년도에 세계 음악 시장 규모가 17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14년도가 142억 달러로 저점인데요. 네. 그래서 재성장하는데 2차 성장, 제2의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애플이 어제 뉴욕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재료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3월 25일 날 쇼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국 한다고 하는데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5일에 애플 스트리밍 TV 공개하네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단기 급락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덜하겠습니다만은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호의 찬스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가장 큰 재료는 뭐 연예인 관련된 그 이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관련자들이 되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완전히 사실인지를 알 수 없는 구간이라서 주가는 불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험치로 봤을 때에 어떤 뭐 인사가 연루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또 이번에도 연예인만 피해보고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오는 풀로드는 전부 그쪽 관련된 연예업 종사자들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몰아서 가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데요. 네, 계속 덮어치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 일단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황은 그런 부분을 최대 악재로 반영해서 빠져있는 하락해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전략은 결국 실적 방향성인데요. 올해 이익 전망이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로도 성장성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겠고요. 그래서 JYP는 엔터존의 최선호주로 뽑히고 있는데 43,500원 매수입니다. SM은 63,500원, YG는 58,000원, 그 다음에 빅히트 관련해서는 CJ ENM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요. 뭐 제2의 BTS 만든다고 그래서 빌리프 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51대 49% 지분율로. 그래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 관련해서는 좀 확장해서 좀 보신다고 그러면 애플이 서비스 부분을 확대한다는 이 이야기는 하드웨어 쪽으로는 더 이상 뭐 보여줄 게 없다 현재로서는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서비스업을 애플이 늘리게 되면 클라우드 업체랑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도체는 어제 나온 기사로는 삼성, 하이닉스 다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스트리밍 안에 아마 신문 구독 서비스처럼 여러 업체들, 우리도 뭐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한 곳에다 풀로 해서 언론사들 다 모아놓는 것처럼 그 애플 스트리밍 안에는 관련 업체들,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업체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결국 넷플릭스랑 훌루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에 플랫폼 경쟁 그리고 콘텐츠 개발 확보 경쟁으로 간다는 거라서요. 콘텐츠 개발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제 애플 올라갈 때 넷플릭스가 빠졌어야 되냐 했는데 넷플릭스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서 애플이 한다고 해도 훌루나 넷플릭스가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옛날 우리 게임 업체들이 단독 플랫폼 못 가고 거기에 결국에 종속돼서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밀려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넷플릭스가. 근데 넷플릭스가 들어가게 되면 좀 판세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면 컨텐츠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컨텐츠 업체들의 주가도 넷플릭스랑 연동해서 아주 급등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폭넓은 시각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